자, 거기 58페이지 이제 단독 신청에 뭐가 나오죠? 예외. 여기에 이제 또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자, 단독 신청 예외와 관련돼서는 이제 올해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놔야 돼요. 별표 3개고. 근데 봐봐요. 단독 신청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단독 신청 A 옆에다가 2번 앞에다가 주로 단독 신청 옆에다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공통분모를 찾아봤더니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 등등 껴있죠? 표제부 등기들.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 그러면 표제부 등기를 예를 하나 들어놔봐요. 뭐가 있어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성이 확보되면?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이때는 단독 신청이다. 진정성 확보.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놔요. 무슨 등기예요? 수용 등기.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이때는 뭐세요? 상속 등기네. 그렇죠. 권리자. 그러면 85%가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 몇 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독 신청.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해. 이제 이해. 자,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몇 번에 걸려요? 3번에 걸리잖아. 의무자의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란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연결해요. 자, 그러면 멸실 등기는 적표제부 등기죠. 무슨 신청이라고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단독 신청을 해결할 수 있는 신마리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한번 숙지해 볼까요?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등기의 진정성 확보.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단독.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죠. 조금 전에 배웠던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 이제 벗어난 것들 바로 3번에 판결에 한 등기 찾았어요? 예, 판결에 한 등기 이게 골치 덩어리야 또. 자, 그럼 봐봐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판결은 누가 내려요? 법원. 그럼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확보. 근데 법원도 소송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소송사기. 소송사기.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금융계약서는 판결서라도 금융계약서를 제출해줘야 되거든. 왜 그러면 금융계약서를 제출할까요? 금융계약서를 멘탈할 목적으로 판결서를 받아서 구멍이 뚫리거든.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건물사예요, 토지사예요? 토지사지 마을 건물사예요. 그렇죠. 토지 사면 되지. 토지는 뭐예요? 담보대출의 규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토지 사면 적절한 선에 사버려요. 그러면 담보대출은 80%까지 해죠. 토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접성이 좀 가까운 데 사면 되는 거야. 감당.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선생님, 이자 낼 돈 없는데요. 임대해. 또 토지 임대하면 되잖아. 그래서 임대를 하고 이자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둬야 돼. 자꾸 국가가 타치하니까 더 올라가요. 자, 올라간 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막을 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막으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뭐예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학교는 배워, 안 배워? 배워요. 자, 그러면 뭐만 늘려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공급만 늘리면 돼. 공급만 늘리면 돼요. 공급 늘리면서 좋은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좋은 일 하면 되잖아. 국가가 애 5만 낳으면 아파트 공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말로 줘요. 코로나 뭐예요? 코로나 말로 재난지원금을 줘. 그 돈으로 뭐예요?
뭐 공공사업을 벌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공사업을. 그러면 봐봐요. 애만 많이 나면 돼. 뭐예요? 소비가 촉진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전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전을 봐야 됩니다. 장기전을.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우리 수요 공급만 늘리면 돼. 공급을 늘리면서 뭐예요? 인부들을 또 활용하면서 그렇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공급만 늘리면 아파트 가격은 때려잡는 건 시건적 먹기입니다. 시건적 먹기예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왜 그럴까요? 자기 기회에 뭔가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되는데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부동산 신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두 분 대통령이야. 누굴까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내버려두면 돼. 내버려두면. 100채를 가지고 있든 1000채를 가지고 있든 내버려두면 돼. 뭐만 거두면 돼. 그렇죠. 세금만 때려 매기면 돼요. 세금만. 그럼 네가 뭐 100채 가지고 있으면 뭐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100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국민들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무슨 등기? 신탁 등기 한다고. 신탁 등기. 그렇죠. 신탁 등기. 아무리 때려잡아도 잡을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게 장땡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장땡이.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학원을 위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학원을 위한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100% 합격하면 다 좋은 거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러면 100% 합격했다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내년에 올 사람도 없잖아요. 안 그래. 100% 합격하면 더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많다라는 거야. 더 많다라는 거. 자, 광고 한번 봐봐요. 제가 그러면 봐봐요. 광고 쓸 비용에다 뭐예요? 수강생들을 싸게 해주면 더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독서실이 보니까 뭐예요? 광고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광고 비용 들어가느니 차라리 수강생들한테 더 싸게 주자.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은 입소문이 나가지고 뭐예요? 대기 순번 받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광고 비용 들어서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올해 100% 좀 합격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 저 떨어지기만 해봐요. 그렇죠. 떨어지기만 해봐. 그렇죠. 별 걱정을 잘해요. 우리 합격하면 내년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100%만 합격하라고요. 100%만 합격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이 있어. 자, 봐봐요. 아까 이제 몇 시간 끝났어요? 셋째 시간이죠. 자, 직권, 소유권, 보호전 등기. 요건 뭐예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만 판결에 한 등기도 공식이 4개가 있어. 4개. 4개를 딱 알아야 돼. 4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판결에 한 등기 옆에 이제 한번 몇 개 적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4개를. 자, 판결에 한 등기.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확보가 돼.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진정성이 확보되면 원래는 단독 신청이잖아. 근데 판결에 의한 등기는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 라고 써놨어.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자, 우리 그동안 기초공사 했잖아요. 11월달.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재정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방망이 몇 번 뜯어요? 3번 확정 판결이죠. 그러면 여기 판결제 중에 판결서 중에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 뭘까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확인 판결은 그러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돼. 확인만 해놨잖아. 그러면 요거 이제 이 강제 집행력 옆에다가 이행 판결이라고 써요. 아, 그렇구나.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나. 그러면 이해가 이제 됐으니까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읽어봐요. 2단. 사입이 정교죠. 2단. 그렇죠. 2단이라.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판결서를 방망이 때 몇 번 두드려요? 판결서를 3번 두드렸죠. 그럼 판결서는 누가 대줘요? 성소한 자한테 주잖아. 그래서 있어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원칙이죠.
자, 의무자 걸리죠. 그러면 제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A라고 그랬어요? 원칙. 그러면 A가 있나 보다. 그래서 A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가 보다. 원칙. A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딱 하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행 판결 단독, 확인 판결 공동, 형성 판결 공동이죠. 행정 판결 중에서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골칫덩어리. 자, 골칫덩어리. 요거 뭘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왜 중요한지 봐봐요. 나머지는 A를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데 이거는 A를 두 개를 데리고 다녀. 자, 그러면 이해를 해봐요. 이제 이해하고 자기가 아하 그러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죠. 그럼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 근등항으로.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5분의 4를 주장하니까 그 사람은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열받아 안 받아? 한판 붙죠. 그럼 거기에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할 때 한국의 대표적인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죠. 판결서에 A 지분 나와야 안 나와요? B 지분도.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왜? 판결서에 지분이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그러면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라는 거. 단독 신청.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자주 나오니까 그냥 뭐예요? 자, 공하면 단. 읽어봐요. 공단.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공단.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해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A가 그러면 성사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사하면 2분의 1.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하살표로 올라가네.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A적으로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구나.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단독 신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왜? 판결서에 패소한 자, 성사한 자 지분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판력. 기판력이라는 것은 뭐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게 바로 뭐예요? 기판력이라는 거. 그러면 요거 네 개가 바로 우리 판결의 한 등기를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이제 빡 깨어나와서 판결의 한 등기 나오면 진정학습 플러스 강제집행력 이행 판결. 성상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요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이제 국어 실력이 있나 봐봐요. 자, 봐봐요. 판결에 한 등기에서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가만 생각해봐요. 맞죠? 네, 읽어봐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도 결론적으로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네요. 자, 그러면 가집행 선고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가집행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죠?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이게 기본 틀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애워놓으라니까 봐봐요. 자,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뭐든지 애웠으면 썩어먹을 걸 생각해야지. 그렇죠? 자, 부동산을 샀으면
팔 것까지 미리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지금 뭐 안 되는 사람은 이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애우기는 애웠어요. 써먹지를 못하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응용력이. 지금 뭐 카메라도 누가 다 검열을 한대요. 교육청에서 다 검열을 한대요. 검열 인터넷 뜨면. 그래서 뭐 학원에 대경출판사에서 안 끼고 하니까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여튼 다 뭐예요. 지금 너무 뭡니까 공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엊그젠가 화요일날 이렇게 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끼고 하세요. 그래서 요즘 끼고 석강을 드려요. 자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중고등학생 교사들 어때요? 전부 끼고 하더라고요. 참 별거리 하여튼 세상에 마스크 끼고 수업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활용해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해봤어요. 공정성세한 등기, 단독 공동. 공정성세한 등기, 단독 공동. 자, 읽어봐요. 공정정서는 진정성은 확보되지만 강제 집행력은 없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라. 이게 활용해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애웠으면 써먹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시. 판결에 의한 등기시. 제3자가 있어. 자, 제3자가 있을 시 그럽시다. 있을 시에. 자, 제3자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OX. X예요? 자, 그럼 봐봐요. 판결에 의한 등기 뭐예요? 제3자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그렇죠? 그럼 만약에 판결의 효력이 제3자한테 미치면 뭐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다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깜방에 가 있어야지, 깜방에.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저도 깜방에 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 그 위에 가니까 뭐예요?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도 판결의 효력에 미치니까 할아버지도 깜방에 가야 되네.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돼? 군대, 저기 당군 이래도 다 가야 된다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시 제3자가 있대. 제3자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 X죠.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무슨, 읽어봐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요? 기판력이죠. 근데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1번의 기억,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행 판결, 2자 동그라미. 그래서 속전속결로 해결해. 2단. 그럼 이행 판결도 무슨 판결이 결론은? 확정 판결이죠.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 등기법 23조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 맞죠? 확정 판결 중에서도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렇게 했지.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단이죠. 형성 판결에 해당하나 판결이 확정될 때 단자 동그라미. 저 있고 단독으로 물건의 복귀를 위한 신청 나와 있죠. 자, 판결은 무슨 판결임을 요한다? 확정 판결임을 요한다라는 거야. 확정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확정 판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 것일 때는 확정 신기를 묻지 않고 그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가로 열고 거기 앞에 가로 열고 끝에다가 형성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써놔요.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판결은 몇 년? 10년의 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 우리 등기법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관. 등기관은 뭐예요? 그러니까 짭새 아니에요. 짭새 아니죠. 또 이제 짭새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뭐예요? 또 아니 이거는 뭐 경찰관이 저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뭐 나 짭새라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요. 그럼 등기관은 그러면 봐봐요. 10년이 시효에 걸렸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잖아.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 그럼 10년이 지났더라도 등기는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이 논리랑 똑같죠 뭐. 그럼 봐봐요. 우리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취소기간 몇 년 10년이죠? 3년 10년. 법률행위, 추인이 있는 날부터, 법률행위 한 날부터. 그럼 제가 주장해요? 제가 주장해요? 법원이 주장해요? 그래요. 법원이 주장하는 거야. 제가 이걸 시효로 취소기간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 이거는 법원이 주장 입증하는 거야. 무슨 기간이니까? 제척기간이니까. 그죠? 똑같은 원리야. 그럼 하나만 통과하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미래도 뚫으라고. 우리 내일 뭐예요? 내일 학개론이죠. 학개론을 뚫어도 민법이 뚫리고, 민법을 뚫어도 학개론이 뚫리고, 세법을 뚫어도 민법이 뚫려. 뭐 세법은 어디에서 나온다? 모든 논리는 민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법도 마찬가지. 등기법은 등기법을 뚫어도 민법이 뚫려. 뭐만 바뀌죠? 용어만 바뀔 뿐이야. 용어만 바뀔 뿐이야. 용어가 뭔데? 개념만 바뀔 뿐이에요. 개념만 바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학정 판결에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타 채무명의 무슨 조서가 있어요? 하해 조서, 조서 동그라미. 자, 조서예요. 자, 일락조서, 조정조서, 조서도 판결에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 선생님, 일락조서는 뭐 하해조서는 알겠는데 일락조서를 모르겠어요. 그럼 일락조서는 요거예요. 속된 말로 니 발뚝 굴다 이야기야. 니 발뚝 굴다. 자, 원고가 피고한테 주장했더니 피고가 니 발뚝 굴다라고 뭐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무슨 조서다? 일락조서가 되는 거야. 일락조서. 일락조서가 참 옛날에는 애고등기 있을 때는 일락조서가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애고등기가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해조서, 일락조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조서가 중요한 거야. 조서도 뭐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조서가 이행에 관련된 조서라면 단독 신청이야. 확인에 관련된 조서라면 공동 신청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행에 관련된 조서라면 몇 조로 빠져? 186조. 그렇죠? 형성에 관련된 조서라면 187조. 조서는 판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됐고요. 자, 이것에 다만 공정정서 줄쳐놔봐요. 공정정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판결의 한 등기 실행으로서 신청인 거기 이제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 모드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B가 관련돼서는 요거 한번 애쳐놓고 B 설명을 해보죠.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러면 거기 B번에서 자기가 잡아봐요. 어디가 키거든지. 어디가 키 어디? 아니죠. 채무자가 알았다잖아. 채무자가 알아서 몰라서 알았대. 그러면 거기 안 채무자 찾았어요? 안 채무자도 그러면 채무자가 알았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 채무자가 알았으니까 읽어봐요. 뭐예요? 판결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쳐? 채무자한테도 미친다는 거. 그러면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가 알아서 그 소송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론. 채무자한테 뭐가 미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도 할 게 없어. 자기가 요걸 가지고 해석만 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59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59페이지 특히 이제 B번이네요. 다만 찾았어요?
예, 공인물 분할 판결의 경우 성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승소 판결에 대한 단독 신청이 가능. 요게 아주 제일 단골 메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원인과 일자 디귿이 나와 있는데, 자, 특히 디귿을 A, B, C, D가 보자고요. 형성 판결 몇 조죠? 187조, 7조죠.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러면 확정 판결 그 자체가 바로 등기원인이고, 그 일자는 뭐예요?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읽어봐요. 판결 확정일이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서류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작년에도 출제된 게 뭐예요? A번이네, A.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거로나 성산 등기 의무자, 행강편찮아요. 그러면 성산 등기 의무자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산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받아서 영수증을 받아서 판결서를 받았죠. 그럼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 필 정보를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럼 다시 역으로 이용해 봅시다. 다시 여쭤볼게요. 성산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았어? 판결서. 그러면 판결서를 받았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이 있어 없어? 그걸 제출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성산 등기 의무자 별표 3개 넣고 작년에 등기 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제공과 관련돼서 작년에 요 지문이 5번 지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 잡아놓고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나와. 특히 그러면 하나 더 한다면 A, B, C, D에서 B 봐봐요. 밑에. 등기원인이 판결 동그라미. 판결은 무슨 성? 진정성.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형광펜 닦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할 경우에 허가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이게 어디서 읽을까요? 가로 열고 써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한 겁니다. 봐봐요.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판결이 나왔어. 판결이 나왔죠. 그럼 앞뒤 문맥을 봐봐요. 앞에 소유권 이전이 있느니 없느니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없다. 뒤에도 없다.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소유권 이전이 있다. 그럼 반드시 제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판소리, 개소리 이어가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야. 판결을 받아서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어.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때 농지취득자격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전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그때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서 아주 중요한 게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상속입니다. 상속이죠. 상속은 당연히 단독이죠. 187조. 자, 합병은 포괄승계죠. 그럼 단행이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포괄유정 밑에다는 상속이라고 써요. 의미가 상속이에요. 그럼 몇 조로 빠져? 187조. 특정유정은 의미가 매매랑 똑같아요. 매매랑 똑같아. 그러니까 몇 조로 빠져? 186조. 근데 조심할 거는 포괄유정은 항상 특정유정이든 포괄유정, 유언집행자가 있어.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그 다음에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그래서 유공 잡으라는 게 이거였죠.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 그러면 봐봐요. 6월 6일 날 무슨 날이에요? 한충일은 무슨 한충일이야? 모의고사 봐놓고. 그렇죠? 자, 그러면 6월 6일 날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복원 하나 해볼까요? 다음 중 등기 필 정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유증, 공동. 유증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그게 6월 6일 날 모의고사 봤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농지법에 가서 어려운 거.
자, 포괄유정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농지 지력 장점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특정 유정은 제공하여야 한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포괄유정은 뭐예요? 포괄유정은 의미가 상속이에요. 그렇다고 상속은 아니고요. 상속하고 똑같은 논리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특정 유정은 의미가 매매랑 같거든.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서 포괄유정, 특정 유정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 유정은 그러면 유정이 나오면 앞에 뭘 항상 주의하라. 포괄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그러니까 문제 7월 달에 문제 풀기 전까지는 자꾸 생각하라고. 유정이 나올 때는 포괄, 특정 자꾸 생각하고. 자, 보존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요.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포괄 유정, 특정 유정, 공통점은? 공동 신청이라는 거예요. 유공. 그래서 여기 봐봐요. 포괄유정은 아까 상속의 의미가 같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꾸 이렇게 나온다. 포괄유정은 단독 신청해야 하고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항상 유정은 누가 있다? 유언 집행자.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제일 공부하기 싫은 게 뭘까요? 친족상속법. 거기서 뭐예요? 상속하고 유정. 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상속을 받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형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보석제도네. 보석이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다 나오는 게 보석제도잖아요. 보석제도.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뭐예요? 엊그제 누나 둘째 아들 결혼한 부인이죠. 이게 족보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 나갔더니 아유 내 삼촌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지금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어떡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 아무 답변 안 했어요. 무슨 말? 그 옆에 아버지가 계셨거든. 뭐라고 그러면 또 뭐예요? 저 자식은 고시도 떨어진 놈이 뭘 조간해 한다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입 다물고. 집에 가면 되게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면. 왜냐면 말을 해봐야 맨날 연합만 맞아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그러니까 아까 인정머리가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아빠는 예밖에 모른다. 예스맨이야, 예스맨. 아, 그것도 예스 안 하고 노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어머님 오진 나올 때 남들은 다 뭐예요? 연면치료 받으라고 그럴 때 나는 노. 무조건 수술 받아야 된다. 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암이라고 선고했어요. 어디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이야. 크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버지를 칼 들고 갔으니까. 거기 큰 병원에서도 오진이 나오는 거야, 오진이. 그래서 식구들 다 모여서 가족회의 해가지고 그래요. 가족회의.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요? 딴 사람은 다 그래서 연명치료 하자. 연명치료 하자는 것은 뭘까요? 항암 주사 막 짜자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사람 괜히 생사람 잡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제가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수술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따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따귀는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거든. 수술 받아 들어가니까 오진이야. 오진. 그렇죠. 오진이에요. 오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병원은 뭐예요? 여러 군데 가봐야 돼요. 여러 군데 가봐야 돼. 제가 이렇게 걸고 다닐 때 손목 여기 맛이 갔거든. 하도 이제 옛날에 제 시험 봐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2군데를 갔어요. 하나는 신경외과, 하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부터 먼저 갔죠. 정형외과에서는 무조건 수술하재요. 무조건 수술하재요. 아니 저 신경과에서는 수술하지 말고 약물 치료도 된다는데요. 그럼 정형외과 의사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 사람 잡을 뻔했잖아요. 그냥 멀쩡한 사람들 그냥 칼 대가지고 바보 만들. 그러니까 병원은 여러 군데 돌려봐야 돼요. 여러 번을 돌려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포괄유정은 뭐예요? 의미는 상속이야. 상속. 특정 유정은 매매. 그걸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게 포괄유정은 단독,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포괄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누가 있다?
유언 집행자가 있다는 거. 그걸 꼭 머릿속에 깔아놓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6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단독 신청 사유가 나오는데 봐봐요. 원래 단독 신청 찾았어요? 네, 1번에 무슨 등기가 나왔어요? 판결에 한 등기. 가로 열고 이행 판결이라고 써요. 자, 변경 경정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시, 세제로 간주면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단독 신청이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변경 경정 줄 쳐놓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등기명인 표시, 피칠갑을 피천도로 뭐예요? 개명이죠. 단독 신청이죠. 멸실 등기,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상속 등기, 단독. 멸실회복 등기, 단독. 할 필요 없어요. 출제가 안 나와. 멸실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단독 신청. 원칙은 공동이나 예의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 찾았어요? 네, 말소. 말소는 무슨 측면? 권리적 전면. 그러면 1번에 말소 동그라미 잖아요. 그러면 요 말소만 보면 공동이야. 근데 앞에 뭐가 붙어서? 판결. 이때 판결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자, 2번에 말소 동그라미 잖아요. 권리소멸 약정. 약정은 뭐예요? 단독. 행방불명 요거 조심해야 돼요. 원래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행방불명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 비한테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 그러면 요 사람 권리자고 요 사람이 의무자죠. 자,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1년. 요즘 몸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럼 몸에서 핑계 들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막 재미가 없고 막 그러니까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걸로 표출이 돼요. 안 아프면 재미있으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 그럼 봐봐. 1년 계약을 했어. 1년 계약을 해서 이제 전세권 설정까지. 얘를 극단적으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몇 년 남았어요? 6개월이 남았죠. 그럼 요 사람 세입자네요. 세입자가 애한테 가서 막 울고불고 해요. 왜 울고불고 할까요? 아버님이 이덕하시대. 수술비가 필요하대요. 1억. 그래서 1억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환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워낙 좋았나 봐. 그러면 전세계약서. 요 사람 전세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반환증서 있죠. 근데 이제 1년이 훌딱 지나버려서 몇 개월이 오바됐죠? 6개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돈하고 날 때. 그러면 주인은 전세계약서 반환증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걸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근데 나쁜 주인을 봅시다. 나쁜 주인. 자, 나쁜 주인이. 그럼 봐봐요. B라는 사람이 A가 행방불명도 안 됐어. 날짜도 아직 기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세계약서 반환증서를 가지고 몰래 이조로 만들어서 말소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돈을 안 빼줘. 빼줬잖아, 마. 전세권 말소 등기해가지고 이렇게 등쳐먹는 주인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제도들 불합리를 없애고 그래서 봐봐요. 얘가 행방불명이 되면 자, 법원으로 달려가요. 법원이 뭐예요? 이게 공시최고 절차야. 공시최고예요. 공시최고 6개월이 지나면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하나 줘. 재건 판결을 줘요. 읽어봐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무슨 판결? 재건 판결. 가로 열고 써요. 공시최고 후 재건 판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최고 재건 판결만 받아서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공시최고 후 무슨 판결? 재건 판결. 지금은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로 절대 안 돼. 뭐 만드는 거예요? 읽어봐요. 이것만 받아서 읽어봐요. 재건 판결. 재건 판결이 한자로 하다 보면 이거예요. 권리를 제하는 판결이 재건 판결이에요. 이제 재건 판결만 받아서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 자, 그럼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또 하나 봐봐요.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혼동이한 말소. 자꾸 이것만 신경을 써. 읽어봐요. 말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야. 말소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잖아. 근데 권리적 측면으로서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읽어봐요. 혼동해. 이거에 한 말소라는 거야. 이거에 한 말소. 그렇죠?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이 로또 복권 38억에 당첨돼서 요 집 사요, 안 사요? 사버리면 되지, 뭐. 사버리면 되지. 자, 그러면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사는 게 좋은 게 뭐예요? 딴 거 가서 사면 뭐 이사 비용 들어가니까 뭐 기분 좋다고 기분 낼 때 아니에요. 비용을 최대한 싸게 해줘야 됩니다. 싸게 들어야 돼. 한 번 이사하니까 뭐예요? 한 600 들더라고요, 600. 한 600에서 1000 드는 들더라고요. 이사 비용 줘야지, 뭐 옮겨야지. 차라리 주인이 그냥 1000만 원 올려주고 있으라고 그랬으면 오히려 낫지. 1000만 원 뭐에 버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해. 그냥 1000만 원. 그럼 어차피 이사 가는 비용이 뭐에 1000만 원. 그럼 계속 이사 갈 때마다 뭐 2년 지나면 1000만 원. 이사는 1000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올려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올려주고 사는 게. 옛날에 마포에서 전세 사는데 거기 수강생이야, 수강생. 주인이 수강생이에요. 2년만 더 삽시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주기로 해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딱 이사해보니까 2천 들더라고요, 2천. 아무 인테리어 바닥만 깔고 도배만 하는데도 뭐 2천 들더라고요, 2천. 전 2천이면 많이 들 때 안 그래요. 2천 도배하고 뭐 싱크대 하나 바꾸는데 2천이야. 2천. 그죠?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이 도둑놈이 그 다음 단계 이야기할게요. 인테리어 한 사람이 그 싱크대 안에 뭘 갖다 집어놨어요? 폐자재를 그냥 막 집어넣었더라고. 전 몰랐어요. 물이 터져가지고 집사람이 막 물이 새가지고 보니까 폐자재를 막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아파트 요번에 인터넷 뜬 거 있잖아요. 폐자재를 그 벽면에 5톤으로 한 차가 나왔대잖아. 한 차가. 혹시 몰라요. 백 한 번 다 뚫어봐야 돼요. 그렇죠? 백 한 번 더. 양심불량 많아요. 양심불량 많아요. 양심불량. 그것도 아는 사람의 다른 사람이네. 아는 사람이 한 달에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 그거 발견할 줄 몰랐을까 벌써. 참 도둑놈. 밑에 폐자재 있는 가져가라고 그래서 안 가져가 연락도 안 받아서 제가 결국 돈 주고 버렸잖아요. 도둑놈들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로또 복권 당첨돼요. 소유권하고 자,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 전세권 말소. 이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러니까 봐요. 혼동이한 말소.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자꾸 이걸 거짓말 친단 말이에요. 자, 혼동이한 말소는 이게 거짓말 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거 공동 신청이죠. 어디가 가까워요? 말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러니까 말소 중에서도 무슨 말소다? 혼동.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인데. 그렇죠? 다 당해. 지금은 공개 끄떡끄떡하죠? 뭐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요. 또.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동그라미.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앞에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예요. 자, 가등기 말소 앞에 가등기의 말소예요. 누가 가등기 명인이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인 그자가 말소하는 건 상관없죠. 자, 그다음에 가등기 경우에 승낙서 줄서나봐요. 승낙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단독. 자, 아까 조심했던 거 2번 나오네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한 경우 이때는 단독 공동. 단독 조심해야 돼요.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문제가 그거야. 올해 문제가. 자, 여기 불명이 이걸 거예요. 예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자, 다음 중 나란 것 중에서 단독 신청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올해 박스 문제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나와봐야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 자, 단독 신청. 특히 이제 판결의 안 발서. 그다음 행방불명 3번.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에서 1번, 2번. 얘네들 4개는 자, 그러면 위에 3번, 4번, 밑에 1, 2번. 요거는 잘 잡아놔야 돼. 4개는 단골면이야. 나왔다 그러면 걔네들은 빠지지가 않거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프린트 한번 붙여볼래요? 자, 4번에 이제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각가을이 건재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대. 누가하고 설정했어요? 각가을. 그럼 각가을이 당사자지. 병은 당사자가 아니잖아. 병은 건재당 설정 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 두 자로 건쳐봐요.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는 봐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아닐까. 법인이라고 있지. 법인은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주에 배울 걸 미리 예습해보는 거야.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 자, 3번에 성년 후견인 가번, 피성년인 어를 대리 동그라미잖아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러면 자, 성년 후견인 가번, 피성년 후견인 어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대리는 적어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말사 능력만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미성년자는 말할 능력은 있잖아. 말을. 자, 그러면 70세인 가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있어서 줄 쳐놔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앞에 17세인 가번 잘라봐요. 17세인 가번 뭘까요? 미성년자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뭔데?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죠. 각호를 최초로 개설함으로써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17세인 가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어때? X. 등기 신청 능력은 있다라는 거야.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죠. 자, 5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이임받은 어른 비한정 후견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대리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적어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등기 신청 적격. 참 거기에다 줄 쳐놓고 별표 5개를 해놔야죠. 매년 출제가 돼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걸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뭐예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게 등기 신청 적격. 저는 등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저 시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봐봐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얼마나 중요하냐고. 등기가 되는 자. 태아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판례는 안 돼. 학설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하면서 이제 옳은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잘라봐요. 그럼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 이미 배웠던 박찬호 정학회하고 똑같네. 박찬호 정학회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그럼 등기해주자. 비법인이지만. 그럼 등기 명의는 누가 되죠? 박찬호 정학회.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정학회 회장님이 된다라는 거야. 갑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 국립대학교죠. 국립대학교는 물건이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어때요? 서울대학교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뭘로 될까요? 국가명으로.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사립대학교 줄 쳐놔봐요. 그럼 사립대학교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뭘로 되죠? 재단명으로. 그렇죠. 재단명으로. 자, 3번에 특별법에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줄 쳐놔봐요. 농협협동조합을 줄 쳐놓고 두 자로 건쳐봐요. 법인이죠. 그러면 법인 그 자체로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민법상 조합은 법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로는 안 돼. 그러면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농협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법인이야. 법인 중에서도 특수법인이거든. 그럼 농협협동조합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번은 결론 X가 되는 거네. 자, 4번 읽어볼래요? 자,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거기까지 잘라봐요.
잘랐어요? 엄면 줄 잘라봐요. 엄면은 자질한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이 불인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동의 명의로 잘라봐요. 그러면 이미 배웠던 구로동 조기 축구회라고 써요. 자, 구로동 조기 축구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구로동 조기 축구회는 그러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되겠죠. 그러면 동의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퍼펙트한 문장이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돼. 자, 6번. 다음 6번은 한번 풀어볼래요? 됐어요? 다음 중 등기 의무자의 지정이 틀린 것. 그러면 따지는 문제니까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네. 1번에다 안 갖다 놓겠죠. 그럼 5번부터 따져볼까요? 지상권 이전이야, 설정이야? 이전. 그럼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는 의무자가 아니네. 볼까요? 등기 권리자거든. 그럼 5번 정답이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매매 동그라미, 매도인, 그걸 의무자가 되네. 임차권 설정이야, 말소야? 말소. 그럼 임차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네. 전전세권 설정이죠. 그럼 전세권자가 뭐예요? 등기 의무자.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한 번은 따져야 돼요. 설정, 말소 이거는. 자, 그러면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줄 쳐놔봐요. 속하는. 신탁 등기는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신탁 등기와 신탁 재산에 이미 속해서 안 속해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수탁자 단독으로.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시. 그럼 누가 해야 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읽어봐요. 단독. 그렇죠. 자, 3번에 등기관의 처우가, 등기의 처우가 등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잘라봐요.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러면 4번 잘 봐요. 등기관은. 자, 등기 권리자 잘라요. 의무자 잘라요. 등기 명인 잘라요. 근데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어때? X. 모두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그중 1인만. 그중 1인이니까 권리자 1인, 의무자 1인. 그 다음에 등기 명인 1인. 그 1인. 거기에만 또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돼요. 모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참 이게 4번이 시험장 가면 보이겠냐 이거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말소 동그라미. 말소 앞에 뭐가 붙었어? 보정. 그럼 소유권 등기명인이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그죠? 자, 8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어사표에 찾았다. 자, 이행 판결 2자 동그라미 2단. 그죠? 그냥 2 나오면 단으로 가요, 이제. 문제 이해가 한번 됐으면. 자, 이번에 갑소의 부동산에 관해서 가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찾아봐요. 아직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수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읽어봐요. 생략하고 일단 거기 잡고요.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를 없다로 장난치거든. 이게 무슨 등기예요? 상속인 등기가 되는 거야.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네. 자, 유정 나왔다. 유정 나왔다. 유공. 그렇죠. 유공. 그렇죠. 유공. 자, 그러면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하여 같은 동그라미. 같은 동그라미 쳤어요. 네, 같은을 세자로 건치면 동일성. 그럼 특징은 무슨 신청? 일괄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5번에 갑을 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과 병을 상대로 언의무의 말소를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을을 대의하여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네. 무슨 신청이 가능? 대의 신청이 가능.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요 정도, 여기 있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 정도만 풀으면 뭐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예, 정답은? 뭐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3번이죠. 3번. 자,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잘라봐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패소한 자는 안 된다니까. 패소한 자. 근데 단서가 붙어야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그럼 공무원 1번 가서 공유물 분할 판결 단. 연습해요, 자꾸. 이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평상시 이해해놓고. 그만 봐봐요. 1번을 쭉 읽으면 15초를 당겨 먹거든. 그러면 공단하면 1초로 해서 끝내버려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이죠. 자, 이번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줄 살아봐요. 상속인은 승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상속인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4번입니다.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자,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채무자가 몰랐다면 안 되겠죠. 채무자가 알아서 안 몰랐어? 알았어. 그게 무슨 력? 기판력. 자꾸 써먹으라고 지금 숙제한 걸. 자, 5번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후는 10년이 지났대. 그럼 10년이 지났더라도 봐봐요. 우리 등기법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10년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무조건 수리하여야 한다. 그럼 10년 나오면 몇 번 하다 보면 10년 있다 이렇게 나간다. 10년 있다. 그렇죠. 몇 번 문제 봐봐요. 문제지만 문제를 한 10번 이상 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습관이 들어. 10년 있다. 공유물 분할판 공단 이렇게 읽는다. 유하면 그렇죠. 유공. 그럼 공하면 단이죠. 요하면 요직이죠. 아까 직권 등기할 때. 당의 가처분 당직 또 까먹었네.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당직이라고 해놨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아까 이해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이제 공무원 써먹을 거면 그러면 한매건 행사에서 행직 그래서 암기코드 얘네들은 코드 나오는 암기코드 만들어주는 거는 워낙 자주 매년 출제된 지문이니까 뭐예요? 애원하는 거야. 요직, 당직, 행직, 이단, 유공 그 다음에 공단 상속인 등기에서 인공 그래서 7개는 단골 메뉴거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맨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다가 멈춰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중 공동신청주의 원칙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만을 열거한 거. 소유권 보존 잘라봐요. 단독이죠. 성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이죠. 포괄이죠. 공동. 자, 2번으로 갑니다. 말소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보존 단독.
신탁 등기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전세금 정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 등기, 공동 단독, 공동. 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단독, 신탁 등기, 말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면 4번은 뭐가 빠져야 될까요? 그렇죠. 4인정이요. 공동이죠. 계약이니까. 자, 5번은 뭐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포괄규정. 그렇죠. 포괄규정. 자, 그래서 요 10문제를 저희가 완전히 섭렵을 해야 돼요. 어차피 넘어야 할 산들이에요. 자, 넘어야 할 산들이고,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 집에 가서서 복습을 할 때 여기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운 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으로 넘어가면 더 헷갈릴까봐. 봐봐요. 게시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그럼 뭐 봐봐요. 게시 틀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게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직관 등기. 직관 등기. 이 직권 등기 잘 해놔야 돼. 그러면 직권 등기 오늘 가서 복습 그것만 해도 30%가 해결이 돼, 등기법에서. 우리 직권 등기를 못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 직권 등기에 대해서. 그러면 직권 등기는 누가 잘못한 거죠? 등기관. 등기관이 해주는 게 직권이죠. 등기관이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해야 돼.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요.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거. 이해관계인. 근데 A가 하나가 있었어. 직권, 경정, 등기가 있었죠.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통지. 그러니까 요 직권 등기, 집에 가서 요 직권 등기만 복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등기 강제.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3개가 있는데 특히 등기법은 아주 쉬우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 1개월. 특별조치법은 또 다 까먹었다. 특별조치법 60일. 그렇죠. 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바로 여기 시험 포맷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주요 글자는 몇 개? 5개. 중간 모두 금인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등기. 건물이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 생각해야 돼요. 건물이 완성 안 돼서 완성된 후에 60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전 등기가 가능한 대장 등기일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자, 그러면 봐봐요. 또 하나는 자, 완성된 후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이런 게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쌍무계약이죠. 또 가면 쌍무계약. 그렇죠. 때와 장소를. 어떨 때는 법률행위, 어떨 때는 쌍무계약. 이걸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이게 감이라는 겁니다. 감.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그럼 동시행관계가 있죠. 그럼 반대 거부 이행 완료로부터 며칠? 60일. 자, 정유는 현무계약이죠. 그러면 요거는 반대 동시행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서 나온다면 우리 등기관계는 특별조치법이 바로 요 매매와 증여. 이게 바로 출제원이 내고 싶어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당사자 신청의 정의 원칙 공동의 단독 신청이 되는.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여기에 바로 별표가 3개짜리야. 올해 박스 문제로도 또 출제될 수 있고요.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제 주로 많이 출제된 거. 자, 2단, 이행 판결, 단독, 공유물 분할 판결, 공단, 상속인 등기, 공동 신청입니다. 유공은
미쳤어요. 유공이 아니라 유정은 공동. 자, 유정은 언제나 공동이 신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나서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이렇게 생각이 나줘야 뭐야 문제를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제3자. 제3자죠.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죠. A가 뭐예요? 제3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포괄 승계인 등기. 자, 포괄 승계인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의 신청. 대의 신청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채권자 대의 신청. 요거는 등기 필 정보로 빠질 거고, 집합 건물로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구분 건물 표시. 표시에 대해서 무슨 신청? 대의 신청. 자, 그러면 등기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그렇게 나온다면 멸실 등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표제문은 몇 개월이니까? 1개월.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 1개월이야,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건물이 부존재하니까 29회 때 더러워 죽겠어요. 29회 기출문제가 지체 없이가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지금 바르게 묵힌 거 박스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할 때는 지체 없이죠. 건물이 존재하면 1개월이잖아. 아까 1개월. 표제문은 몇 개월에 등기를 가는? 1개월. 자, 그러면 대의 신청에서 이제 그걸 잡아놓고 신탁 등기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잡으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 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말씀인지 다 사무장들이 있어. 그래서 사무원도 뭐 할 수 있도록 개본 규칙 1인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없어, 그 지금 보면 변호사는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장님이죠. 사무장님이. 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 또 하나 자계약 상방대리 가능 불가능? 가능.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나와요. 문제도 나오는 게 나온다고 늘 그렇죠. 나오는. 그래서 공부할 때 직권 등기 아까 집에 가 복습 좀 하셔야 돼. 자기가 혼자서. 자, 여기에서 암기 코드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3개. 자, 행직, 당직, 여직. 요거 한번 잡아놓을까요? 뜻이 들어가면 99.8%로 뭐다? 직권. 자, 그러면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매매 정여 공통점은 60일이잖아.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 까마귀 잡아먹었나? 왜 그래요? 여기 봐봐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여기 암기 코드 4개는 필요해야 돼. 2단, 공단, 유공, 인공. 상속인 등기에서 인공. 이렇게 해서 꼭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포괄승계인, 대의신청, 대리인 신청 아시죠?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좋아. 그러니까 믿어요.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요거 개념들 잡고 요거 매매증여, 직권등기 요거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해야 돼. 빨리 이제 좀 끝내고 이제 이론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죠.